자, 출력하는 명령어는 플롯이라고 합니다. 플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플롯 명령어를 이용하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도면을 한번 오픈해 볼까요? 이 도면이네요. 자, 제가 도면을 오픈했습니다. 자, 출력을 할 거예요. 여기 화면 상단에 프린터 그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콘 쫓아가면 있을 거예요.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혹은 플롯이라고 쓰셔도 되고, 혹은 컨트롤 P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출력 명령어를 내리시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보시면 화면을 이렇게 딱 절반 나누시면 돼요. 여기 버튼이 있죠. 우하단에 버튼이, 요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 부분이 감춰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감춰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을 이렇게 딱 나눈 다음 우리가 쓸 부분이 이렇게 돼요. 요 위에 펜 어사인먼트, 그 다음 요 아래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먼저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출력 방향, 다시 인쇄 방향입니다. 종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로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출력하는 방향도 당연히 이렇게 가로로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포트레이트는 세로 방향이란 뜻이고 랜드스케이프가 가로 방향이란 뜻입니다. 이건 당연히 랜드스케이프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놓으시죠. 펜 어사인먼트, 얘가 되게 중요해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CTB 파일이 나옵니다. CTB 파일은 컬러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출력했을 때 흑백으로 출력할 건지 아니면 컬러로 출력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CTB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컬러로 출력할 거예요. 그럼 acad.ctb 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컬러로 출력돼요. 만약에 내가 일반 도면으로 출력할 거예요. 그렇다면 모노크롬을 쓰시면 됩니다. 모노크롬.ctb 파일을 쓰시면 돼요. 이 중간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흑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흑백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흑백 사진 그러잖아요. 그거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모노톤이라고 하는 건 단색이란 뜻이에요. 모노가 하나란 뜻입니다. 크롬이 색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면은 다 검정색으로만 뽑죠. 한 개의 색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모노크롬이 단색입니다. 도면은 모노크롬으로 뽑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모노크롬 바로 오른쪽에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 CTB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눌러보시죠. 자, 보시면 뭐냐면 색상별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선의 굵기 여러분들 어디서 지정하나요? 네, 맞습니다.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선의 굵기 레이어에서 지정해요. 근데 한 군데 더 있다고 했어요. 그때 두 군데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레이어고 다른 하나가 여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토캐드가 원래 여기서 지정했어요. 색상별로 선의 굵기를 별도로 지정했습니다. 원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면서 레이어에다가 선 굵기가 들어간 겁니다. 옛날에는 레이어에 선 굵기가 없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 캐드를 배우는 친구들은 레이어에 선 굵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레이어의 선 굵기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 굵기 있죠?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색이 돼? 이 빨간색은 다 0.1mm로 출력돼 버려요. 레이어에 있는 선굵기가 무시가 되고 얘가 우선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돼요. 맨 위에 use object line weight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레이어에 있는 색상으로 인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다 선택해가지고 여기를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으로, 아니,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굵기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지정해요. 저는 여기서 지정합니다. 올드 유저잖아요. 여기 서버를 해가지고 저는 여기가 조금 더 편해요. 어디서 지정하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런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면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커뮤니티에 가면 게시판에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본인들이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플롯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면 2장을 내는데 어떤 사람이 인쇄를 했는데 선굵기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장을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은 2장 출력하는데 올인한 걸 대비해서 한 장을 더 줘요. 그래서 총 3장을 출력할 수 있어요. 한번 오류가 났으니까 다시 한번 또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레이어에서 출력을 했는데 선굵기가 또 틀린 거예요. 이제 커뮤니티에 와서 나는 테러 당했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걸 다 바꿔놔서 나는 이거 테러 당했어 라고 실제로 그렇게 글이 제법 많이 올라와요. 실기시험을 본 그 뒤라면 그런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근데 원래 2개예요. 선굵기 지정하는 방법이 원래 2개고 이게 원래예요. 이게 원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레이어에서 지정하는 게 새로운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출력을 할 건데 나는 레이어를 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선 굵기가 use object line weight로 돼 있어야 되고 나는 레이어 안 쓸 건데 그럼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색상 선택하고 선 굵기만. 이렇게 선 굵기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흰색도 있으니까 흰색도 선택하고 제가 0.2로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도면에, 화면에 지금 색상 들어가 있죠? 그대로 선굵기가 적용돼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죠. 레이어에 선굵기를 놨으면 여기가 전부 다 use object line weight.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선굵기를 지금 한번 맞춰보시죠. 그 다음에 Save and Close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은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 중간에 이 부분은 설정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프린터를 설정해요. 플로터를 설정하고 종이를 설정하고 영역을 설정하고 센터 더 플롯 체크하시고 그 다음 축척 설정합니다. 자, 보시면 프린터가 있어요. 제 앞쪽에 프린터가 있습니다. HP 오피스젯 이 프린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프린터가 뭘로 되어 있냐면 502호 공유 프린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저 프린터의 프린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프린터들마다 종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자, 얘는 A4입니다. 지금 현재 A4 종이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A4 맞추시면 돼요. 만약에 A3로 출력할 거면 A3로 맞추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종이가 A4니까 우리는 A4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롯 에어리아 출력 영역입니다. 얘가 중요해요. 출력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에 있는 것 고스란히 전부 다 출력하겠습니다. 익스텐드 0,0에서 전체 다 출력하겠습니다. 리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도면의 영역을 지정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영역에 지정된 만큼만 출력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 써요. 그럼 맨 마지막 윈도우를 쓰면 돼요. 윈도우를 누르면 영역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자, 윈도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영역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두 점을 클릭해서 영역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고 나면 오른쪽에 이와 같이 윈도우 버튼이 떠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이제 플롯 옵셋입니다. 그 아래 프리뷰가 있어요. 얘 눌러보시면 미리 보기가 돼요. 이렇게요. 보면 삐뚤음하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ESC 키 누르면 돼요. 자,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시면 딱 정 가운데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셔야 돼요. 항상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프리뷰는 미리 보기예요. ESC 키 버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드래그하고 화면 이동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선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ESC 키.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플롯 스케일입니다. 영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축척이 계산되어져서 나와요. 축척 계산되어집니다. 실제로 축척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해요. 우리가 축척 계산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실물 곱하기 2배 나누기 종이.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사람들 축척 어떻게 맞추냐면 이렇게 맞춰요. 일단 그려요. 그리고 윈도우로 영역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 축척 나오죠. 피투페이퍼가 뭐냐면 넌스케일이에요. 종이에 맞추어서란 뜻입니다. 종이에 맞춰서 출력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투페이퍼는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쓸 때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도면을 보기 위해서. 축척하고 상관없이 도면을 보기 위해서는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정확하게 출력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안 쓴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써요. 저도 이걸 씁니다. 왜냐하면 빨리 출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축척 굳이 안 보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그냥 피투페이퍼를 써요. 자, 그렇지 않고 도면을 정확하게 맞출 거면 이걸 끄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 대 실물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1대 2.083 나오죠? 네, 이거 고치는 겁니다. 1대 2로. 이렇게요. 물론 여기 몇 개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치시면 돼요. 1대 2도면. 자, 그렇게 놓고 어플리 투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한 환경이 저장이 돼요. 내가 플롯을 할 때 매번 이것을 새롭게 저장해야 되잖아요. 불편하다는 거죠. 어플리 투 레이아웃을 눌러놓으면 이게 다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프리뷰 한 번 더. 어떤가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맞나요? 혹시 도면 빠진 건 없나요? 제대로 됐나요? 배치는 제대로 됐나요? 네, 이상 없으면 자, 오케이. 그러면 인쇄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얘를 지우겠습니다. 얘도 이만큼 밀어버리죠. 얘도 이만큼 밀어버리죠. 자, 얘네들은 치우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안 쓸 거예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화면 하단에 가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모델 스페이스하고 페이퍼 스페이스하고, 즉 페이퍼 스페이스는 종이 영역,
그리고 모델 스페이스는 도면 영역, 도면 공간과 종이 공간 둘로 나눠집니다. 오토캐드는 두 개의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뭐 XYZ가 존재하는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모델 스페이스, 즉 도면 공간과 페이퍼 스페이스, 출력을 하기 위한 종이 공간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화면 하단에 있는 이 레이아웃이라고 불리우는 부분 있죠. 제가 종이 공간입니다. 여러 개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종종 보여드렸을 거예요. 보통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전부 다 저장한다고 출력을 할 거예요. 이 파일이 맞나? 여기 저장이 안 돼 있네요. 이렇게 분명히 모델 공간에는 이렇게 잔뜩 있는데 이렇게 출력 공간을 미리 세팅해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대략 이 모델 공간에 도면이 한 25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플롯을 몇 번 해야 돼요? 25번을 해야 되는 거죠. 얘는 물론 얘도 25번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한 번에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내가 25장을 훅 출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각 페이지별로 내가 다 도면 영역을 세팅해 놓고 이걸 출력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스페이스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페이퍼 스페이스는 이렇게 씁니다. 자, 먼저 페이퍼 스페이스 레이아웃을 누르면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요. 누르면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더하기 키가 있어요. 새로운 레이아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옵션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 딜리트 누르면 레이아웃을 삭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이름 바꾸기, 이렇게 레이아웃에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와 카피,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레이아웃을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계속 한번 해보시는데 무브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탭을 드래그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회색 영역 있죠. 여기는 출력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색 영역 있죠. 얘가 종입니다. 이게 종이고, 그 다음에 확대를 해보면 이와 같이 점선이 나타납니다. 점선은 뭐냐면 프린터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보통 프린터가 종이를 이렇게 물고 이송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합니다. 프린터 앞에 센서가 있어서 종이가 이렇게 밀고 오면 그러니까 종이 끝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약간 띄워놓고 출력해요.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은 출력할 수 없는 영역. 다시 말하면 이 점선 안쪽으로는 출력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환경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페이지 셋업 매니저라고 나옵니다. 제가 명령어로 페이지 셋업이라는 명령을 적어드렸을 겁니다. 바로 이 페이지 셋업이요.
이 명령어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레이아웃 정보가 나오고 선택 후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익숙한 환경이 뜹니다. 플롯이죠. 플롯 화면이죠. 네. 왜냐하면 페이퍼 스페이스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환경 설정이 플롯입니다. 자, 모노크롬 있어요. 랜드스케이프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터 체크하고 종이 체크하고 이번엔 윈도우가 아닙니다. 윈도우가 아니고 레이아웃이에요. 내가 지정한 게 레이아웃이죠. 영역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레이아웃입니다. 네, 센터 더 플롯 체크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페이퍼 축척을 체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종이 사이즈를 맞추고 레이아웃을 놓으면 1대1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OK. 그러면 이렇게 A4 사이즈로 싹 바뀌게 됩니다. 요만큼은 출력 못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델 스페이스, 즉 종이 영역에 있는, 도면 영역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 영상인 겁니다. 우리가 TV로 화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TV가 사물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영상이 사물인가요? TV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상은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테두리가 TV인 겁니다. 이게 TV인 거고 얘는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야 객체 선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위치를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뭐냐? 얘가 모델 뷰어예요. 모델 뷰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델 뷰. 네, 엠뷰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엠뷰 명령어로 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레이즈. 자, 모델 뷰. 그러면 코너 포인트 오브 뷰포트. 화면의 코너점. 그 다음 어더 포인트.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뷰 보시면 요 4개와 피트,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피트입니다. 피트는 화면 맞춤이란 뜻으로 최대 영역까지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인쇄할 수 있는 최대 영역까지 이렇게 맞춰주는 것. 이게 피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모델 뷰. 자, 2, 3, 4는 뭐냐면 화면을 2개로 쪼개서 넣어놓겠습니다. 3개로 쪼개겠습니다. 4개로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죠. 화면을 둘로 나누는 방법이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위아래로 나누는 방법과 이렇게 좌우로 나누는 방법 2가지밖에 없겠죠. 자, 2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호리젠탈, 버티컬 이렇게 나와요. 호리젠탈로 나누겠습니다. 수평으로 2개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모델 뷰 2개, 호리젠탈, 아이고, 피트 둘로 나눠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모델 뷰 2개, 버티컬, 피트 둘로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모델 뷰 이번에 3개입니다. 네, 호리젠탈, 버티컬이 있고 어버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호리젠탈로, 즉 수평으로 3개 나누는 거, 버티컬, 수직으로 3개 나누는 거. 어버브가 뭐냐면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큰 게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어버브. 빌로우는 밑으로 내려간 걸 말합니다. 이렇게요. 빌로우는 밑으로 내린 거고, 레프트는 이겁니다. 화면을 나눴으면 이렇게요. 큰 걸 왼쪽으로 보내고, 라이트는요. 자, 이렇게 있으면 큰 걸 오른쪽으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수평으로 3개 나눠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3개 버티컬. 수직으로 3개 나눠졌죠? 자, 어버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빌로우. 밑으로 내려갑니다. 레프트. 왼쪽으로 갑니다. 라이트. 오른쪽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자, 한 번씩 쭉 해보시죠. 모델 뷰. 네 개. 화면을 그냥 4개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4개가 가장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부분 4개인데 여기는 탑을, 여기는 프론트를, 여기는 라이트를 보여주고 싶어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모델 스페이스하고 페이퍼 스페이스 명령어, M 스페이스하고 P 스페이스 명령어 쓰시면 됩니다. 자, M 스페이스가 뭐냐면 모델 스페이스 활성화란 뜻입니다. P 스페이스는 뭐냐? 페이퍼 스페이스 활성화란 뜻입니다. 지금 페이퍼 스페이스에 있죠? 자, M 스페이스. 자, 모델 스페이스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제부터 얘가 객체입니다. 여기 선택이 안 돼요. 여기 선택이 안 돼요. 내가 옮겨가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갈아탈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갈아탈 수 있지만 페이퍼 스페이스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은 선택이 안 됩니다. 다시 P 스페이스라는 명령을 쓰면 페이퍼 스페이스가 활성화돼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 얘네들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 모델에 있는 이 내용들은 선택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모델 스페이스와 페이퍼 스페이스를 이렇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지금 최대한 확대시켜 놨죠. 그럼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페이퍼 스페이스로 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명령어 써야 돼요. P 스페이스. 그래야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또 하나, 모델 뷰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른 데 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자,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죠, 이제는. 여기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겹쳐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겹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겹치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일단 하나를 피트로 만듭니다. 이게 최대 영역이겠죠. 그죠? 라인을 긋습니다.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제 지워요.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화면에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자, 얘는 글로벌 위드가
1mm여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세요.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이 끝에 테두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이 끝으로 모델 뷰를 만들면 돼요. 모델 뷰 4개 이렇게요. 얘는 필요 없습니다. 삭제.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려우니까. 원래는 리미트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이 끝점을. 그런데 리미트를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모델 뷰, 피트. 화면에 꽉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선의 중간점이 이 전체 영역의 중간이 된다는 뜻이죠. 얘 지웁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자, 안쪽은 테두리 선이니까 굵은 선으로 1mm짜리 굵은 선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중간점과 여기 중간점이 일치가 되면 딱 중간이 되는 거죠. 이동하기 중간점이 얘의 중간점과 일치되도록.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깥쪽에 있는 선은 이제 필요 없는 거고 얘도 필요 없습니다. 모델 뷰 4개, 좌하단 클릭, 우상단 클릭. 이때 4개가 나왔지만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 삭제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씩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노란색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색상을 바꿔볼까요? 제가 흰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아이고. 이런 식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맞춰보시죠. F7키를 누르시면 아니다. F7키를 누르면 이렇게 모는 종이가 사라집니다. 지금 모는 종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F7키 누르면 모는 종이, 즉 그리드 온오프가 됩니다. 자, 맞춰보시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MV 셋업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MV 셋업이라는 명령어로 우리가 얘네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V 셋업으로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축척이요. 축척과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MV 셋업. 자, 명령어를 실행하면 옵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여기 세 번째 스케일 뷰포트, 그리고 첫 번째 얼라인. 스케일 뷰포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축척이 다를 때 축척 맞출 때 쓰는 명령어가 스케일 뷰포트입니다. 자, 먼저 스케일 뷰포트를 누르게 되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나와요. 이거 3개 다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인터랙티브하게 할까요? 유니폼하게 할까요? 인터랙티브는 여기는 1대1, 여긴 1대2, 여긴 1대3 이런 식으로 축척을 다르게 매길 때 쓰는 거고, 유니폼은 그냥 동일하게 매길 때 쓰는 겁니다. 우린 유니폼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엔터 넘버 오브 페이퍼 스페이스 유니트. 페이퍼 스페이스가 종이에요. 그죠? 그 다음 모델이 2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축척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 그 다음에 모델 스페이스는 2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3개가 전부 다 축척이 한 번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위치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위치를 맞춰야 돼요. 이거 사실 위치 맞추는 건 이렇게 맞추셔도 돼요.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이동하기. 이런 식으로 맞추셔도 돼요. 이동하기. 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무식하잖아요. 자, 모델 뷰, 엠뷰 셋업 보시면 얼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얘가 이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늘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얼라인은 모든 오스냅을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오스냅을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자, 얼라인. 그러면 자, 얼라인드하고 버티컬하고 호리젠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호리젠탈은 수평 방향으로, 버티컬은 수직 방향으로. 자, 먼저 호리젠탈부터. 자,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여긴 탑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입니다. 한번 클릭. 그리고 보시면 오스냅이 안 걸려요. 보시면 오스냅 다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스냅을 다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끝점이 클릭해 주면 자, 포인트 인 뷰포트 투비 패널. 자, 여기요. 위치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버티컬. 끝점이랑. 다시 볼까요? MV 셋업, 얼라인, 버티컬. 자, 베이스 포인트는 여기 끝점이고요. 기준점은 여기 끝점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위치가 다 맞춰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스페이스에 있던 얘네들을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얘네가 전부 다 두 배 다 커져서 들어온 거잖아요. 얘네들 줄입니다. 스케일 0.5. 자, 이동하기. 얘의 위치는 여기죠. 자, 라인 위치 맞춰 보겠습니다. 프론트네요. 이동하기. 다시 이동하기. 이 정도. 다시 봅니다. 라인 여기죠. 이동하기. 다시 이동하기. 자, 위치를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치가 다 맞춰진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선들을 감추어야 합니다. 이건 별거 없어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프리즈 겁니다. 얘네들을 프리즈 걸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떤가요? 똑같은 도면이 됐죠. 모델 스페이스에서 작업한 거랑 페이퍼 스페이스에서 작업한 거랑 똑같이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층 평면도를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가 페이지 셋업, 모디파이, PDF로 해놨네요. 그러면 얘도 PDF로 맞춰 보겠습니다.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모노크롬이고 랜드스케이프고, 자, PDF고, 자, A3입니다. PDF에
A3. 우리는 종종 PDF로 도 출력을 합니다. 자, 오케이. 자,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 뷰, 피트, 라인, 대각선으로. 자,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그 다음 글로벌 위드를 1로. 라인 역시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중간점이 중간점이랑 일치하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모델 뷰. 지금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들어왔겠죠. 그죠? 자, 더블 클릭. 내가 원하는 건 이 평면도입니다. 이 평면도만 여기 화면에 딱 맞게 들어가길 원해요. 근데 지금 같은 방법은 안 됩니다. 자, 볼게요. MV 셋업, 스케일 뷰포트. 자, 얘가 1대 100도면입니다. 1엔터, 100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위치가 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위치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게 안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줌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줌이요. 화면 축소 확대 명령어요. 줌과 펜을 이용해야 됩니다. 보시면 자, 줌이라는 명령어 쓰는데 분명히 여기 코너 윈도우가 나와요. 이때 우리가 오스냅을 여기다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거 오스냅 안 들어가요. 오스냅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끝점이 찾아져요. 다시 엔드 엔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맞게 화면에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줌 쓰고 여기다가 축척을 쓰는 겁니다. 1대 100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뒤에 XP를 붙여야 돼요. 배율이란 뜻입니다. 페이퍼 스페이스에 맞는 배율이란 뜻이에요. 여기다가 1 나누기 100 XP 이렇게요. 네. 이게 정확한 배율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이게 정확한 배율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모델 뷰로 감추기를 해주면 돼요. 프리즈 건 게 없네요. 다시 레이어 하나 만들고 모델 뷰 프리즈 선택하고 얘를 프리즈 걸면 돼요. 프리즈 모델 뷰 네, 이렇게요. 그러면 딱 맞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페이지 셋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셋업으로 들어가요. 모디파이 모노크롬입니다. 네, A3입니다. 오케이. 자, 모델 뷰 피트 라인 대각선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대각선 들어왔죠? 다시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바깥에 거 지우고 모델 뷰 끝점과 끝점. 자, 여길 맞춰야 돼요. 줌 엔드 포인트 끝점에서
다시 엔드 포인트 끝점으로. 그러면 지금 맞춘 건 넌 스케일이에요. 축척이 없는 겁니다. 줌 여기다가 배율을 쓰라고 했습니다. 1 나누기 100 그리고 XP를 붙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X는 배율이란 뜻이고 P는 페이퍼 스페이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스페이스를 100분의 1로 해서 페이퍼 스페이스에 맞추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1 나누기 100 XP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얘네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면 돼요? 네, 모델뷰로 보내버리면 테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엔 어떤 걸로 해보냐면 우리 전에 그리던 도면이 있어요. 이 도면이요. 이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도면을 열어다가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작하시죠. 이 도면을 없으면 그냥 중심선만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그리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레이아웃이죠. 오른쪽 버튼, 그 다음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자, 모노크롬이었고요. 랜드스케이프고, 자, 어도비 PDF. 그 다음 A3. 자, 오케이. 자, 네, 모델 뷰, 피트, 라인, 끝점에서 이와 같이 끝점으로.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요. 이동하기. 자, 모델 뷰. 자, 바깥쪽 건 필요 없고 안쪽 거는 F7 눌러서 그리드 지우고, 그 다음 줌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까지. 이래야 화면에 딱 맞춰서 들어갈 거고요. 다시 한번 줌 1 나누기 얼마일까요? 80xp. 네, 80분의 1이 딱 맞는 거네요. 페이퍼 스페이스. 자,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모양이 맞춰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요. 이렇게 레이아웃들이 여러 개가 쭉 있습니다. 얘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한 번에 출력하길 원해요. 자, 프린트에 보시면 배치 플롯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도 그대로 배치 플롯이에요. 배치 플롯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뜹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예제도면 0000이에요. 이거 말고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지우면 돼요. 선택하고 여기 더하기 빼기 키 있죠? 빼기 키로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그대로 출력하는 겁니다. 맨 아래 퍼블리시 버튼이 있어요. 이미 레이아웃은 출력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퍼블리시를 눌러버리면 그냥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하나 더요. 제가 얘네들을 다 지웠습니다. 더하기 키를 누르면 이렇게요. 보통 이와 같이 도면들이 들어와요. 도면을 하나씩 저장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요. 보시면 스테이터스 보면, 자, 여기는 지금 세팅이 빠져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모델 스페이스도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플롯 명령어 내릴 때 반드시 어플리 레이아웃 버튼 누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명령어냐면 이거예요.
자, 플롯 했을 때 여기 어플리 투 레이아웃 얘를 눌러놔야 모델별로 다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눌러놔야 여기 있는 환경 자체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배치 플롯에서 불러드리면 이 환경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대로 출력을 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얘는 지금 도면이 25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도면이 뭐 100페이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출력해요? 언제 한 번에 출력해요? 네, 이렇게 모델 스페이스, 그러니까 모델과 레이아웃을 다 저장해 놓고 그리고 배치 플롯으로 한 번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네, 보시면 A17번하고 S8번 그러니까 25장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도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드로잉 리스트. 보이시나요? 페이지 번호가 여기 시트 번호 보이시죠? 시트 번호가 114번까지 가요. 그러니까 114장을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출력을 해요? 그냥 배치 플롯으로 쭉 출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배치 출력하는 방법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